딱 세 글자로 요약하자면 나이 든 시니어들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또 이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부지하느냐는 이야기들이니까. 일본도 시니어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갖고 있는 부가 크지만 우리나라도 그게 못지않게 부가 엄청나요. 정부가 많이 지금 유동화를 시키려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게 주택연금, 토지연금, 종신보험 유동화연금. 근래 이제 그게 제시가 됐어요. 예. 근데 그런 걸 우리나라도 계속 개발해서 고령자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유동화를 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속성이 있어요. 자식에게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이제 인식이 개선이 돼야지. 일본처럼 이제 우리도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떻게 시니어 트렌드 2025는 읽으실 때 그게 조금 힘들지 않으셨어요?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가고요. 저 시니어 트렌드 2025는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사회의 변화에서 고령화, 저출생, 기술의 발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점점 하고도 20, 30년을 살아야 된다는 상황에 맞물리면서 핵심 키워드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창조와 혁신, 자아 실현 이런 세 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5장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3장에 비즈니스 트렌드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건강, 금융,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핵심 내용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트렌드를 타고 승리하는 비즈니스, 여기에서는 이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애자일 마케팅, 서로 간에 장벽을 허물고 같이 모여서 마케팅하고 운영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 전체 5장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6가지더라고요. 한 줄로 표현한다면 시니어는 새로운 기회다. 기업과 정부도 다 같이 맞춰서 대응해야만이 초고령 사회에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격차 세습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퀘스천이 격차 세습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지금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퀘스천이 있더라고요. 물론 내 자식에게 상속도 하지만 유류분에 대해서는 사회 기부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간격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유류분이라는 거는 받을 내 자식이나 누가 없다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내 자식에게도 주는 거죠. 초고령과 저출생은 항상 같이 가는 얘기고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하고 항상 같이 가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다음 제너레이션이 있다라는 거를 청년층에 대한 룸을 주지 않으면 우리만의 목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와 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가지고 혹시 있으신지?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해서 치매가 진행될 수 있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에 반대되는 거라든지 다른 영역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치매 예방이 됩니다. 뇌과학자가 연구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공유드리고 싶어요. 혹시 자산이나 상속 관련해가지고 있으신데요? 현재로서는 뭐 앞으로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지만 뭐 약간의 물려들 돈은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쓰고 일부 남는 건 자식한테 불러줘야죠. 자산이나 상속 관련해서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이나 생활 태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저걸 못 쫓아가서 막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막 나오는 걸 갖다가 절제를 해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이번에 좀 들더라고요. 시니어 타겟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기업이 먼저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떤 점포를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요즘은 자격지심 때문에 음식중을 하나 해도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시니어 집단에 와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조금 자신 있게 되는데 기업들에서 그 접근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니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장점은 다 아시다시피 편하고 빠르고
우리가 하기 힘든 걸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고, 단점은 이제 기계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사람들에 대한 이게 접촉 상태도 줄어들고 비용력 감퇴된다. 그게 그런 단점이 단점이죠. 있겠네. 챗봇 같은 거에다가 뭘 질문을 했을 때 좋은 이야기만 해주고 걸러지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그걸 접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기업에서 90% 이상이 직장인들이 AGI 씁니다. 뭐 생활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점보다는 항상 장점을 강조해야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로봇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찬성합니다. 다만 비용이 지금 현재까지 보급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은 뭐 같이 앉아 계시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